주간의 뜨거운 시대 안의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한찬의 시대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학의 언론기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 대학은 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서울시립대신문, JBS, 더 US타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학에 언론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어쩌면 대학 언론은 참 위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 언론의 위기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말인데요. 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다양한 미디어로 인해 대학 언론의 위축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대광장에서는 우리 언론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오늘 한치안의 시대광장 귀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서울시립대 신문사의 김태현 편집국장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영자신문사 더 US타임스의 문한솔 편집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영자신문사 더 US타임스의 편집국장 문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신문사 편집국장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과 제가 함께 서울시립대 언론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인 분도 계시는데 한번 소감을 듣고 싶네요. 네, 먼저 우리 처음 출연하시는 문한솔 편집국장님부터. 저는 너무 떨리네요. 이런 게 처음이라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출연하시는 분. 네, 네,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본이 막 카톡방에 돌아다니고 박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번에도 긴장이 되네요. 네, 기록에 남는 오디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 대학 언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에는 서울시립대 신문, 더 US타임스, 그리고 서울시립대 방송국 JBS가 언론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자 언론기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립대 신문은 1964년도에 이제 개국을 해서 총 이제 역사가 51년 가까이 됐고요. 저희 연간 총 매 학기 7회, 그래서 연간 14회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격주 간격으로 발행되고요. 또 신입생들이 세터에 가서 보게 될 세터 특별호도 이제 발행돼서 총 연간 15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자신문사. 저희 US타임스는 1984년에 영어 영문학과의 소모임으로 출발했고요. 1990년에 정식 언론기관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33기 수습 기자들까지 현직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연간 4회, 방학에 한 번, 학기 중에 한 번 잡지를 40페이지 전문 영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JBS는 전동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의 약자이고요. 1959년에 개국했습니다. 네, 매 학기 이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 매 학기 3-4개 20분짜리 영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시립대 신문은 3개의 언론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학내 언론입니다. 학내 소식을 발빠르게 학우들과 교직원들에게 전하면서도 서울시립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현재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서울시립대 학내 언론사들의 성장이 조금은 더뎌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언론의 이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장님들, 서울시립대 언론사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대학 언론들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어려운 상황이죠. 네. 사실 이제 대학 언론의 위기뿐만 아니라
언론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으로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이 소위 대학 언론의 위기, 우리 학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꾸준히 정말 10년 넘게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크게 몇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립대 언론사와 가장 문제가 밀접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인력난이 아닐까 싶어요. 일할 사람이 일단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영자신문사는 국원이 몇 명이죠? 저희는 13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최대. 네. 지금 거의 최대 네. 인원으로. 신문사는 현재 저희 12명의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방송국은 19명의 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습국원으로 올해 몇 명이 지원하셨나요? 이번 학기에 다들. 저희는 1차는 5명 지원해 주셨고요. 2차 때 한 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 총 6분이네요. 네. 신문사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 총 지금까지 한 6분 정도 음.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분을 이제 다 뽑지는 못했고요.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뭐 여러 저희 면접 과정에서 지금 총 4명 이제 요번 학기에 뽑았습니다. 네. 네,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수석국원에 6명 뽑았는데 사실 이 인원이 정말 적은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학 언론사의 활동이 정해진 게 있는데 이 인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사 혹은 방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잖아요. 저희 방송국은 예로 들자면 뉴스에 할당된 인원이 2명에서 3명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의 20분짜리 거의 방송을 내보내고 기사도 쓰고 편집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하게 되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 영자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인원이기 때문에 기자 한 명당 키커 하나, 그러니까 기사 하나를 맡아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이거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은 한 명의 기자당 2-3개의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기사당 들이는 노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신문사도 인력난 존재하나요? 분명히 그 사람 많을수록 좋으니까 또 지금 인력이 결코 많다고는 부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많으면 더 심층적인 보도를 이제 몇 달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깊이 있는 보도를 못하는 부분은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문한솔 편집국장님이 봤을 때 이런 인력난이 지속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무래도 기사의 질적 저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게 또 저희가 기자인 동시에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각자 할 일도 있는데 기사를 또 써야 하니까 그만큼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기자가 적게 되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과 병행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성 언론에서 일하는 기자 혹은 국원들은 그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전업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본분이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이 뭐겠습니까? 공부죠. 그렇죠. 다들 학점 잘 나오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언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데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한계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언론기관에 집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이 언론사도 물론 1순위로 두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해도 학업을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학교 생활과 병행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대학 언론의 위기 중 하나가 이제 편집권 침해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신문사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편집권 침해라고 하면 되게 커다란 사건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편집권 침해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기사 쓰기 전에 기사를 보여달라거나 아니면 이건 쓰지 말라, 저거는 써달라는 류의 청탁? 그런 것들이 다 사실 편집권 침해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취재원들이 모르고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한 번씩 약간 겪어봤던 것 같아요. 영자신문사도 뭐 하나의 사례를 약간 간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이제 저희 전 편집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표지 사진이 조금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오해가 있으셔서 그거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청이 들어와서 조금 곤란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저희 방송국도 뭐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교직원들의 인터뷰를 땄는데 이제 나중에 그 교직원분이 오셔서 그 영상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위로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아까 신문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권 침해라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게 이런 사소한 부분이 다 편집권인데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대학 언론의 위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무관심 혹은 학생 사회의 변화인데요. 학생들이 서울시립대 언론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나요, 혹시? 신문사 국장님부터. 관심이라는 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 어떻게 뭐 절대적인 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적은지 사실 많은지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분명히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문사는 뭐 당장 2000년대 전만 하더라도 학내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언론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학내 언론의 위상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영자신문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독자를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무래도 저희는 영어라는 어떻게 보면 장벽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학생들의 무관심이 어쩌면 우리 학생 사회가 좀 많이 변화했잖아요. 옛날에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대학 언론의 상징이 운동권이었잖아요. 그때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대학 내 정치의 위기? 지금까지 대학생에게 기대되었던 일정 정도의 그런 정치적 관심 혹은 사회 비판 의식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무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사안이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죠. 학생들이. 사실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 언론 스스로도 이제 그런 우리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나 하는 사실 반성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 이제 대학 언론이 한창 그 학내에서 위상이 높았을 때는 오히려 대학 언론에서 나오는 이슈를 기성지에서 이제 받아서 쓰거나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저희가 그렇게 좋은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학 언론사로서도 좀 어떤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반성해 봅니다. 네, 여기서 반성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미디어와 SNS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문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내 사안이나 소식, 어떻게 보면 대학 언론사가 유일한 그런 정보 전달의 창구였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학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보지 요즘 저희를 통해서 많이 정보 전달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학내 이슈를 공론화하는 것은 각 학교의 소위 대나무숲이라는 SNS 페이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 언론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각자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어떤 미디어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 지형이 변화한 점이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뉴스를 만들어도
저희는 이제 격주로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격주로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뉴스로서의 그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학내 소식을 전달하고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언론사의 역할, 대학 언론사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네, 역할이자 과제일 네, 그렇죠. 것도 같네요. 우리 영자신문사 국장님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격주로 발행을 해도 사실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을 따라가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한 편이죠. 이제 네. 방학에 한 번, 학기 중에 한 번 매거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슈를 좀 차별화해서 선정을 해보자. 매일 마주치는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더하여 더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을 발굴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언론만이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길을 걷고 스마트폰이랑 함께 잠에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저는 그러기는 싫었는데 이 SNS와 함께 공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20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사실 페이스북 이렇게 올리다 보면 20분짜리 영상 누가 볼까요? 요즘.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 분수를 좀 더 줄이게 되고 뉴스도 통째로 내보내던 거를 단신으로만 내보내게 되고 좀 짧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다 그거예요. 컨텐츠를 좀 깊이 있게 양산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학생들의 관심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신문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고 이제 학생분들이나 앞으로 학생 사회의 일원이신 분들은 저희의 뉴스를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저희가 또 학생들이 저희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탓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저희가 생산할 뉴스가 좀 더 가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맥락과 되게 밀접하게 닿아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앞으로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히 어떤 관심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자리에서 자꾸 반성을 하시네요. 못한 게 많아가지고. 좀 더 좋은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네. 밝히시는데 임기 말에. 남은 저희 기자들이 좋은 뉴스를 아마 만들 겁니다. 네. 저희 대학 언론은 학생들과 함께 했을 때 그 가치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학내 언론. 네. 이렇게 대학 언론의 위기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내 언론사,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 언론의 존재 이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 학생 언론이 학생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개개인으로 존재할 때 느꼈던 문제를 이제 저희 학생 사회 측면으로 더 발전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번 학기에 했던 뉴스 하나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요번에 수강 신청과 관련된 이제 뉴스를 준비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설문조사를 올린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 300분의 학생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우리가 어떤 뉴스에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도 정말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뉴스를 이제 만들면서 학내 언론이 우리 학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음, 네, 믿어요. 어떻게 보면 그 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학 언론이라고 하죠. 이러한 언론기관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네. 더 이상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끝내는 학생사회의 힘이 약화될 것입니다. 네. 대학 언론, 저희들이 내는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분 언론사에 각각 언제 입사하셨죠? 저는 신입생으로 들어온 직후죠? 네, 한 4월? 그쵸. 네. 저희 3명 다 신입생 때부터 거의 4월부터 지금까지 입학하자마자 지금까지 대학 언론사와 함께 했습니다. 거의 2년 반인데요. 우선 다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2년 반의 임기를 마치는 소감.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믿기지가 않고요. 임기가 끝나간다는 게. 그리고 끝날 때가 되니까 자꾸 잘 못했던 일들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후배 기자님들께서 이제 좀 저의 모자란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뭔가 이 자리에서 말하니까 되게 죄 짓는 거 고백하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되게 더 좋았고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저희는 이게 대학 생활의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대학 언론사가. 네. 시대광장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서울시립대 언론사란? 어느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에게 서울시립대 언론사란 밥이다. 네, 지겹다고 안 먹을 순 없잖아요. 2년 반 동안 꾸준히 네, 삼시세끼 먹었습니다. 네. 이제는 다른 밥을 먹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다. 마찬가지로 싫다고 안 갈 수는 없고 가면 막상 배우는 거 많고 즐거워요. 그렇죠. 저는 별이었네요. 좀 오글거리죠? 별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서울시립대 언론사를 진단해보고 각자의 소감까지 말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시대광장이 오늘 막화였어요. 와. 막화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지 않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광장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방송국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한찬의 시대광장이었는데 이렇게 끝난다니 시원하면서도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네요. 그동안 부족했지만 약 2년간 제 목소리를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인 상화씨도 너무너무 2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한찬의 시대광장 이제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한채환,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